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금일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차별화로 인해서 양대 지수가 엇갈린 그런 모습이 있죠. 거래소 지수는 42포인트 2.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10포인트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1시간여를 남기고요.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었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엔요. 바닥 신호와 함께, 그쵸? 반등 전환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지수 안정이 됐을 때 빠르게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지수 지표를 보도록 하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거래소 시장 42%, 그렇죠? 1672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일 하락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있죠. 자, 수급상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5,900억 매수, 기관도 3,500억, 그렇죠?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막판 1시간여를 놔두고 한 3천억 이상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죠. 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락장의 패턴을 보면요. 이 장마판에는 약간 돌려놓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 다음날 오전에 조금 띄웠다가 일반적으로 빼는 모습이 상당히 큰 하락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장 막판에 오히려 하락을 길게 끌고 간다는 얘기는요. 반전의 신호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저녁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요.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자, 그 의미는 매도의 절정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먼저 나타난 것이 코스닥 지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2,490억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들도 한 840억 순매수죠. 개인들이 3,300억 매도,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그죠? 이번 달에서만 들어서도요, 지금 뭐 날짜로 따지면 12일째죠? 근데도 외국인 매도가 8조.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는 한, 그죠?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 종목들도, 그죠? 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변화가 나왔고 조만간에 거래소 시장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돼야지만이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더 상당히 의미 있는 조금 변화의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파생 때 선물 마지막에요. 이 미결제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장중 내내 뭐 오르건 빠지건 한쪽에서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서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미결제가 크게 증가를 하다가요. 보통 이 선물은 당일 매매죠. 근데 막판에 미결제를 크게 감소를 시켜요. 그래서 하락폭을 좀 낙폭을 축소시키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조금 띄워놓고 시작해서 다시 밀는, 그래서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고요. 반대로 미결제가 끝까지 증가를 하고, 그쵸? 그러니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 다음날 빼서 시작해서 띄우는 경우, 그러니까 반전되는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먼저 좀 움직이는 모습도 나왔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풋옵션이죠. 자, 풋옵션 오늘도 외국인들이 542억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들이 473억 매수를 보였죠. 풋옵션이라는 것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하락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럼 외국인처럼 542억을 매도하는 구조면은, 그렇죠? 면은 오히려 상승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풋 쪽에서는요, 옵션 쪽에서는 500억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하루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 300억대, 400억대, 뭐 200억대, 그렇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풋 쪽에서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물론 뭐 해지 개념도 있겠죠. 어차피 이 파생이라는 것이 현물의 해지 개념으로 도입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반전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특히 막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된 거에 대한 조금 한번 기대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하지만 단순히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되줘야지만 시장은 올라가고 종목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지금 여기 보면요. 오늘 뭐 새로 나온 리포트죠. 지수 정책 효과로 반등 기대해서 오늘 이 교보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코스피 지수 1750포인트 이하에서는 추격 매도는 무의미하며 정책 효과를 반영하는 반등을 기대할 시점이다라는 내용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정책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인가요? 3월 3일 날 0.5%포인트가 금리 인하했고 어제도 1% 그래서 제로 금리가 되면서 또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물론 시장 반응은 냉담했지만요. 오른쪽에 보면 대바닥 징조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9시 뉴스에 이 주식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만큼 하락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몇 번 나오면은 바닥 징조고요. 또 증시 부양책이 계속 나옵니다. 1차, 2차. 근데 지금처럼요, 효과가 발휘되지 못해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3차, 4차 더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면서요.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반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많이 나오죠. 또 지금 온통 주변에서는요 하락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온통 부정적인 뭐 환율이 상승한다든지 뭐 유가가 하락한다든지 온통 나쁜 얘기. 그래서 지금 지수가 1600대지만 이제 뭐 1500간이 1100간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만 그때가 오히려 지나고 나면은 바닥일 때가 많다. 절정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주가의 하루 변동성이 최근에 큰데요. 아마 갈수록 변동성은 작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되면서 반등의 신호가 나온다. 그죠? 이것은 뭐 과거에 그죠? 사례로 우리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사례 뭐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요 기준점으로 봤을 때 바닥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제가 봤을 때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죠. DB 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 상승 전환이 가능한 세 가지 이유 상당히 저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억압 수요라죠. 지금은요. 누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원체 하방 압력, 매도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수요가 계속 압축되고 있는 거죠. 누가 꽉꽉 누르면은 그렇죠? 그것이 폭발하면 강한 반등이 나왔듯이 지금 억압 수요가 응축되고 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정책적 초과 부양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차, 2차 부양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시장에서는 반응이 냉담하면서 오히려 하락하죠. 근데 더 센 부양책이 3차, 4차, 5차 뭐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러면은 이 정책적 초과 부양으로 인해서 시장은 한 번에 폭발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세 번째도 상당히 의미 있죠. 지금 지나친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0.8배도 안 되죠. 오늘 뭐 더 하락했으니까 최근에 나온 것은 뭐 0.7배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얘기 나와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자,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모든 기업들을 청산을 하면 내가 만약 1억치를 갖고 있다 했으면 0.7배다 그러면요. 30% 더 받는, 그럼 내가 1억 투자했으면 1억 3천을 받을 수 있든가 30% 이상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상당히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고 아마 이런 심의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어떤 계기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약간 뭐 그런 신호는 저는 잠깐 봤지만은 외국인 순매수 전환. 오늘 코스닥 지수 보십시오. 코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는 웬만한 주가들 다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 것이 이 거래소 시장 쪽에도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지수 안정화 됐을 때 일시적인 자율, 시장이 올라가서 자율 반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시장을 주도하면서 빠지기 전 가격대까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종목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저는 빠르게 주가 회복을 될 수 있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소재, 장비,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5G, 그리고 스마트폰, 그죠?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가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메모리 쪽.
자, 지금요,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 애플 아이폰 AP 독점 계약이 2020년으로 종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삼성 파운드리 분야에서 애플의 AP 수주 따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도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예, 삼성이 탈락하고 TSMC가 독점 계약 맺었죠. 이번에 또 계약 만기돼서 아마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 성과가 나왔죠. 지난달인가요? 이 통신칩 업체 퀄컴에서요. 이 통신칩 모뎀 칩이 있죠. 생산 계약을 떼낸 등에서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달에 133조 비메모리 분야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또, 이, EUV라고 하죠? 극자에선, 고전향 VI 라인이 본격 가동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한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그죠?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분야의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투자, 거기에 따른 성과가 바로 나타날 거다. 오른쪽도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요. 이 7나노, 그렇죠? 7나노, 이번에 퀄컴 했다는 것은 5나노미터로 지금 아마 실시가 생산이 될 건데요. 지금 뭐 3나노까지 되는데 지금 10나노미터 쪽은요. 아마 이 세계 1, 2, 그러니까는 3위 업체도 지금 아마 접근을 못해서 이 1, 2 업체가 지금 독점, 그러니까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아마 독점하는 그런 양 체제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큰데, 요 부분 보면 좀 의미 있는 내용 있죠? 주가 측면에서도 과거 경험상 업황 호조 국면에서는 1위, 그러니까 대만 TSMC보다 이 업체의 주가가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비메모리 업체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메모리 업체죠. 우리가 뭐 이오테크닉스, AT테크놀로지, JT, 리노공업, 테스나, 네페스, 그렇죠?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죠. 아마 실적도 이제 1분기 매출액이 한 1209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65억으로서요. 한 38% 증가할 걸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의미 있는 것이요. 예, 미국 내 유일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죠. 오스틴에 있는데 이 ENF 테크놀로지가요. 그 공장 옆에 그렇죠? 한 545억 규모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요. 이 오스틴에 있는 공장 내 지금 사업장이 좀 2개 있는데 공장을 5개를 늘린다 그죠?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키우기 위해서요. 근데 이 ENF 테크놀로지가 공장 짓는 것이 바로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공정용 화학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 지금 적극 투자하면서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 옆에 공장 지키면서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다. 당연히 ENF 테크놀로지도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서 한번 ENF 테크놀로지 한번 주가 잠깐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화면에 보니까 ENF 테크놀로지죠. 자,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동반 하락하면서 밑꼬리 길게 달아줬고요. 어저께는 윗꼬리, 그렇죠? 어제도 지수 상당히 안 좋았지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반 경직 모습 보이고, 자, 오늘 밑꼬리 밑에서 끌어올리는 양봉의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2만원 선이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뭐 이미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뭐 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주는 모습, 그죠? 그래서 뭐 ENF 테크놀로지 2만원 초반대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리고 뭐 잘 가는 네페스 뭐 최근에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뭐 이런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동진 세미키 아마 많이들 좀 걱정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자, 이 종목은 너무 크게 하락해서 물론 저 재료 있어요.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뭐 저는 최근 고점이 2만원 전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언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고 조금 안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 반등이 나오면 17,000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동진 세미캠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 지금 동진 세미캠에 갖고 있는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주가만 하락한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한일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죠. 서로 각국의 국민들을 입국을 제한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그죠? 일본이 수출 제한 품목에, 그죠? 이 반도체, 포토레지스터가 포함되듯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동진세미캠 포토레지스터 반도체용으로 빨리 테스트를 끝내라. 우리가 물량을 써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재료들은 분명히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 시장에서 이슈화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또 시장의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고 아까 말한 그러한 시장에서 이슈화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해서 조금 힘들지만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5G 통신 장비죠. 그쵸? KMW, OE솔루션, RFHIC, 서진 시스템.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RFHIC, 서진 시스템 있죠? 두 종목. 한번 잠깐 내용을 읽어볼까요? RFHIC. 중국 2020년 말까지 31개 지방정부 5G 메인 기지국 40만 개 추가 설치 계획. 2025년까지 5G 가입자 6억 명 확보 목표 발표. 그래서 이 RFHIC가 화웨이 그리고 JT 등 자국 통신 장비 업체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라는데 이 RFHIC가 화웨이발 그렇죠? 수출 비중,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53% 그렇죠? 주로 이 RFHIC는 화웨이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1분기에서 또 삼성전자양 매출 증가가 시작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라든지 일본, 카나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 화웨이 좀 제재 들어가죠. 거기에 따른 반대 급부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또 세계 1위 화웨이에도 이 납품하는 이 RFHIC 조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2020년 예상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약 6배 기준으로 5G 기주국 및 전기차 부품 업체들의 2020년 예상 퍼가 10배 가량 돼서 한 4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두 종목 한번 차트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그쵸? 오늘 한 1,600원 7%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강한 모습이고 어제 하락했던 그쵸? 봉을 다 흡수하는 그쵸? 장악형 모습이 나왔죠.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아래 서진 시스템도 지난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이후 그죠? 쉼없이 무너졌지만은 새로운 반전의 모습이 금일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RFHIC 그죠? 자, RFHIC 어저께 장 막판에 그죠? 크게 하락하더니 오늘 다시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11% 상승,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 수급도 양호하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RFHIC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네페스도 이게 바닥권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는 해서 이 통신 장비도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죠. 내용들 우리가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와 필옵티스 근데 지금 2차 전지주가요. 아마 유럽의 사태 때문에 조금 공장들이 조금 문을 닫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2차 전지들이 조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자, 그 수요가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요. 유가가 크게 하락해서 전기차가 오히려 좀 시장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나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유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 탄소 배출 기준량, 그렇죠? 연비 규제에 따라서 그렇죠? 벌금을 매기기로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월달, 2월달 계속적으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어서 만약에 이 판매가 조금 지금 사태 때문에 조금 부진하게 나와도 이것은 조금 완전히 판매량이 줄어드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로 그렇죠?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는 수요가 조금 감소해서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은 한두 달 지나면은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될 수 있다 해서 크게 뭐 한두 달 늦어지는 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 유럽 시장에서는 매출이, 판매량이 증대할 수 있다 해서 계속적인 관심 갖고요. 특히 유럽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서 현재 생산 능력을 확보한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죠. 한 30%, 그렇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를 제치고 2위로 등극했죠. 22.9%, 그렇죠? 파라소닉 1인데 27%,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뭐 LG화학, 그죠? 뭐그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가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필 옵티스 등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요 마지막으로 체험 VIP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뭐 장 막판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한 10%도 뭐 순식간에 빠지고 또 오늘도 또 10% 오르고, 그렇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막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험 VIP 유료 회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아래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3월 17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하모니 관심주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